성격이라든지 재능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, 네 번째가 질병이라든지 그 질병에 사용되는 약물이나 음식에 대한 반응을 보고 그 사람의 체질 특성을 보는 것입니다. 이렇게 총 4가지 특성을 봐서 결국 체질을 확정하게 되는데, 이런 것들은 우리 실생활에서 그 사람을 그냥 매번 만나면서 어떤 경우에는 옷을 입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식생활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명함을 주고 받으면은 명함을 보면 명함 뒤에다가 이 사람은 태음인 성향이 많겠구나 해서 태음인 가운데 또 이제 몸에 열이 많겠구나 아니면 적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기록을 해놓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태음인 가운데 몸이 차가운 사람이구나 이걸 기록해놓고 그 사람의 말에 했던 내용을 적절하게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어떤 체질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보고 그에 따라서 대응하는 그런 걸 하는데 그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음인인데, 태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호흡기가 좀 약한 대신에 식성이 상당히 좋고 또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젊어서는 좀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데, 남자들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하고 나면은 좀 직장 생활이 안정되고 또 이제 회식 횟수가 좀 더 많아지고 또 직위가 올라갈수록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꾸 체중이 증가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결혼만 하고 나면은 약 10kg 정도의 체중이 증가하는 사람들이 태음인들이 많은데, 그러다 보니까 회식에서도 술 잘 마시고 음식에서는 뭐 가리지 않고 드시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점점 이렇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태음인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고, 이런 태음인들은 평소에 땀 흘리는 운동을 많이 해야만 그래야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나 중풍 같은 이런 성인병들에 걸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. 두 번째가 이제 이 소양인인데,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좀 더 교육을 좀 받을수록 점점 더 이제 소양인 특성을 이제 퇴색시켜서 조용하게 변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소양인들이 그 본성을 잘 드러내는데, 주로 보면은 많이 뛰어다니고 잘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말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눈빛이 예리하면서도 또 자기의 어떤 감성을 얼굴에 잘 드러내기 때문에, 이런 사람들은 자라면서 점점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단점과 장점을 잘 수양해서 포장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많은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놀이문화에서 고스톱을 칠 때 보면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좋은 패가 들어오면 얼굴에 벌써 그 표정이 확 드러나는 데 비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전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소양인들은 고스톱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많이 따다가 마지막에 잃게 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소양인들은 지구력을 기르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. 특히 허리하고 방광이라든지 하체가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평소에 허리 운동을 좀 해주고, 다리로도 걸을 때도 손을 많이 흔들지 말고 허리와 엉덩이 쪽을 움직여서 운동을 해주는 것이 나중에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인인데,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약 20% 정도가 소음인에 해당됩니다. 하지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소음인들이 많아요. 왜 그런가 하면 소음인들은 약간의 어떤 몸의 불편함만 보더라도 그 불편함을 빨리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, 또 평소에도 이제 이 음식을 잘 이렇게 많이 먹지 못하고 또 이제 급하게 먹거나 아니면은 신경을 쓰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잘 체하기 때문에 음식을 상당히 조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 음식 가운데 금방 해온 밥처럼 따끈따끈한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편안하고, 또 기름기가 많거나 아니면 과식을 하면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음식에 대해서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미리 한번 이미 나왔던 반찬을 또 주면은 이 소음인들은 그 반찬을 굉장히 싫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잠자는 것도 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여행을 가면 잠을 좀 못 들거나,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50세 이상이 되면은 깊은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시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음인들은 항상 따뜻한 음식을 먹고 자기의 약점을 잘 이제 보강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.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의 식성은 상당 부분이 습관입니다. 이 습관을 어떻게 어릴 때부터 만들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. 보통 집에서 이제 강아지를 키워보면 그 강아지는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주인이 육식을 좋아하면 강아지도 당연히 육식을 좋아합니다. 근데 주인이 채식을 좋아하거나 과일을 좋아하면 강아지들도 채식이나 채소라든지 아니면 과일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
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식습관이 평생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만 5세 이전까지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, 문제는 맞벌이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 애들한테 간편한 음식을 자꾸 먹이기 때문에 갈아서 만든 음식을 먹이고, 또 이제 시중에서 사서 약간의 열만 가하면 될 수 있는, 조리될 수 있는 음식을 먹이는 것은 아이들의 어떤 그 체질적인 특성에 이해하지 못하고 음식을 먹이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 학부모 상담을 해봤는데, 어떤 아이가 1년 내내 감기에 걸리고, 그러다 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만 7세 이상의 어린애들은 1년에 한 6번에서 8번 정도의 감기 이완 횟수가 평균인데,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약 20일치씩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엄마와 아이의 체질이 서로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엄마는 태어민 체질로서 육식을 상당히 좋아해서 밥맛이 없을 때는 고기를 먹으면 밥맛이 나니까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 방식대로 고기를 해준 거예요. 근데 얼마 동안 하더라도 효과가 없어서 이제 하고 상담을 했는데, 그 아이는 소음인 아이더라고요. 그래서 소음인 아이 보고 엄마가 해주는 반찬이 어떠냐 물어봤더니, 엄마가 해주시는 그 고기 반찬이 오면은 비린내가 나고 또 먹고 나면 소화도 안 되고 해서 굉장히 싫은데, 엄마가 자꾸 강요해서 먹긴 하지만은 정말 싫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한테 그 아이의 체질이 소음이니까 소음인 특성에 맞는 음식을 해서 좀 따끈하고 약간 짭짤하게 해서 먹이면 좋아질 거라고 했더니, 6개월 후에 봤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밥맛이 돌아오고 볼이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서 병원에도 한 번도 가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약을 한 번도 안 먹였는데도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변화가 온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. 그래서 음식도 그 체질 특성을 잘